같은 몸통을 가지고 이렇게 차이를 나게 만들었을 거였으면 이 부분의 디자인을 좀 달리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? 네, 저희는 지금 폭스바겐의 도시 볼프스부르크 아우토슈타트에 와 있습니다. 네, 볼프스부르크라는 도시는 원래는 아주 한적한 그 시골 마을이었는데 여기에 수십 년 전에 폭스바겐 공장이 들어오면서 거대한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. 폭스바겐 공장이 모여있는 이 도시가 아우토슈타트라고 해서 자동차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이 ID4 GTX의 일반 모델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GTX 모델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어떤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골프 GTI처럼 기본 ID 디자인에 포인트가 될 만한 요소만 살짝 더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일단은 기본 디자인은 똑같습니다. 하지만 범퍼 양쪽에 LED 주간 주행 등을 집어넣어서 주행 중에도 차가 좀 더 돋보이게 만들었고요. 일반 모델에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흔적만 나와 있습니다. 폭스바겐 이 엠블럼이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고요. 기본 ID와도 똑같죠. 그리고 여기 있는 GTX 이 장식이 ID 모델에서는 GTX 글자가 없고 이 형상이 요까지만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이 뒷부분은 없습니다. 하지만 GTX에서는 이렇게 길게 장식이 들어가 있다. 그리고 루프는 모든 GTX 모델이 까만색으로 처리가 됩니다. 이 창문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색깔이 약간 그레이 톤을 갖고 있죠. 네,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도색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폭스바겐은 항상 이 C필러를 두껍게 만드는 디자인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. 네, 이 부분도 지금 도색을 약간 다르게 해서 좀 더 뒤에서 봤을 때도 뭔가 좀 고성능차 느낌이 살짝 나면서 스포티한 맛을 더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패널은 넓게 한 판에 찍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창문 파팅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나눠서 제작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. 뒷모습 역시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. ID4라는 레터링 대신에 GTX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그 GTX 레터링이 까만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범퍼 하단부는 디자인이 언뜻 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GTX가 더 두껍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보일 듯 말 듯,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게 이 GTX 디자인의 특징입니다. 타이어는 지금 이 독일이 겨울철이라서 브리지스톤 타이어를 장착을 했는데 23555R 19인치 타이어를 끼우고 있네요. 네, 이제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GTX 실내는 일반 모델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기본 구성은 똑같고 대시보드 상단이 이렇게 푸른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 붉은색 스티치를 집어넣어서 좀 더 스포티한 맛을 조금 더 추가하는 느낌입니다.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바로 이 스티어링 휠이겠죠. 스티어링 휠에 GTX 글자를 집어넣고 빨간색 컬러링을 더해서 스티어링 휠만큼은 확실히 GTX 버전이라는 느낌이 제대로 나게 디자인했네요. 그리고 문턱에도 GTX 마감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. 시트에서는 아쉽게도 이런 부분들 좀 흰색으로 남겨두지 말고 빨간색 파이핑 처리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는 스포티한 맛이 나기는 합니다만 일반 시트와 큰 차이 없이 몸을 아주 잘 잡아주고 장거리 주행에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. 마사지 기능을 포함한 에르고 모션 시트 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. 뒷좌석을 보겠습니다. 지금 저희가 키가 약 175, 6 정도 되는 성인 남자 두 사람이 앞에 앉았고 앞 시트를 맞추고 이제 뒤쪽으로 왔는데요. 다리 공간은 이 정도면은 부족하지 않습니다. 주먹 2개 정도 들어가는 요 정도 공간이고 등받이 각도가 따로 조절되지는 않네요. 좀 약간 몸을 딱 맞게 앉는 그런 착좌 자세입니다. 머리 공간도 한 주먹 하나 정도를 세워서 들어갈 수 있는 요 정도고 차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 조금 뒷좌석에 대한 배려만 조금 더 심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. 컵홀더는 기존 방식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파노라마 루프가 글라스 루프가 되게 넓어서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USB 포트는 USB-C 타입 2개, 그리고 뒷좌석 독립 온도 조절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여기 있는 차가 바로 폭스바겐 ID5 GTX입니다. ID4 GTX와 뭐 재원상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 ID4가 바로 이 차인데 이 차는 약간 낮은 SUV 같은 스타일이라면 이 차는
약간 쿠페형 SUV 같은 실루엣을 갖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세단 같기도 하고 쿠페형 SUV 같기도 한 그런 형상이죠. 앞모습은 별 차이가 없는데 뒷모습은 이렇게 약간 슬릭한 스타일로 날렵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. 그리고 이 모델은 여기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가 들어가서 좀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보여주죠.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? 트렁크는 이 기본 사이즈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차는 날렵하게 지붕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상단 부분의 이 공간 활용이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실제로는 ID5의 트렁크 용량이 549리터로 ID4의 543리터보다 약간 더 큽니다. VDA로 불리는 유럽의 트렁크 측정 방식은 2열 등받이 높이까지 1리터짜리 상자 여러 개를 가득 채워서 트렁크의 기본 용량을 재는데요. ID5의 트렁크 면적이 2열 등받이 높이까지 조금 더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트렁크 밑에도 이렇게 트렁크 밑에 이 패널 보세요. 되게 두껍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두껍게 만들어 놔서 고속으로 달릴 때 이 노면 소음이 트렁크 쪽에서 올라오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굳이 트렁크를 손해해 보면서까지 이 차를 선택할 것 같지는 않네요. 근데 확실히 이 차는 겉에서 봤을 때 되게 날렵해 보이고 뭔가 좀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GTX의 트렁크를 한번 볼까요? 보세요. 지금 큰 차이가 안 납니다. 이 공간 자체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아무래도 지붕 높이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떨어지는 SUV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상단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같은 몸통을 가지고 이렇게 차이를 나게 만들었을 거였으면 이 부분의 디자인을 좀 달리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? 좀 선택 장애가 올 것 같습니다. 자, 실내 타보겠습니다. 큰 차이 없어요. 큰 차이 없습니다. 이 차도 ID4 GTX처럼 이 다리 공간에 주먹 2개 정도 들어가고요. 큰 차이가 없습니다. 머리 공간은 조금 부족하네요. ID4 GTX는 이 주먹을 세운 채로 머리를 집어넣으면 좀 공간이 남았는데 이 차는 아무래도 날렵하게 지붕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먹을 눕혀서 넣어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